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코너죠. 월간. 그동안 월간에서는요, 중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한 평가, 예측을 나눴는데 오늘부터 국방 안보 주제로요, 새롭게 월간 패널로 합류한 분이 있습니다. 새 얼굴이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한번 나오셨어요. 근데 그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저도 청취자로 듣고 시청자로 봤는데 그때 와, 이분 월간 패널로 모셔라, 꽉 잡아라, 이런 얘기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도 이미 다 알고 문자가 들어오네요. 예, 저희가 성공했습니다. 모시는데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이제 재난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해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합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 물, 그늘, 휴식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해야 합니다.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에서도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리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합니다.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사실 저 그 한 달 전에 그 인터뷰 굉장히 흥미롭고 좀 재미있게 봤는데 그래요? 사실 조금 전에 광고 나오는 동안 들어오신 다음에 저희가 그 말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좀 가만히 있었거든요. 평소에 어떠세요? 평소에 좀 과묵한 편이십니까? 아니면 좀 활발하게 좀 말씀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평소에 그다지 말은 많지가 않은데 한번 입이 풀리면 오늘 뭐가 좀 된다, 이게 입이 풀릴 때가 있어요. 지금 이미 풀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좋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 좀 에너지가 올라오는. 저도 이제 대타 이제 일주일째이기 때문에 좀 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우리 김현정 아나운서 아주 저 예기치 않게 휴가 중이시고. 실제로 그 많은 분들이 아나운서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현정 PD. PD인데. 지금 다 듣고 보고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좀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침체돼 있고 모든 강연 행사 뭐 다 없어지고요. 대학 강의도 지금 이렇게 원격 강의로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뭔 일을 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조용하게 책 보면서 조금 어떤 그 지식의 자산을 잘 이렇게 쌓아나가는 게 뭐 현명하지. 욕심난 뭐합니까 이럴 시기에. 그런데 또 이렇게 지금 책 말씀하셨는데 독서로 정보 얻을 수 있지만 또 오늘 또 이제 좀 본부장님이 국방 안보 관련된 또 말씀해 주시면 이게 사실은 더 효과적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로서도 행복합니다. 네. 저도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좀 많은 걸 여쭤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우선 북한 얘기부터 좀 시작할까 싶어요. 바로 이제 북한의 위임 통치 이 부분인데요. 20일에 열렸죠. 국회 정보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이 한 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을 비롯한 일부 측근들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싶다. 근데 이게 권력의 이양, 또 위임 통치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설명에 또 통치 스트레스가 가중돼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스트레스가 많아서
야 이제 나 못하겠어. 니들이 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설명까지 앞에 따라왔단 말이에요. 일단 그런 해석이 돼요. 문구만 보면. 예.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그런데 그 이전에도 북한은 팀플레이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네.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TF 어떤 소조 활동 같은 것도 생겼고 네. 또 어떤 국정의 구석구석마다 어떤 돌격대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자기네 위원장을 에워싸는 이런 어떤 모습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외교 뭐 이거는 김여정 부부장이 해라. 또 경제 박봉주, 김덕홍, 내치를 담당하는 관료들이 해라. 그다음에 군 최부일. 당 부부장이죠. 군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군 좀 잘 관리해라. 이게 당연한 현상이지 그러면 자연스럽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그 공개 행보 횟수가 줄어들고 뭔가 어떨 때는 사라져서 잘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하고 맞물려 가지고 위임 통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위험천만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이 북한에서 이 위임 통치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 썼죠. 그러면은 이거는 국정원의 어떤 그 해석과 분석을 국정원 나름의 용어로 표현한 게 위임 통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국정원 설명해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써서 단어 선택을 위임 통치를 해가지고 그 이튿날 한국 정치학회 교수들이 모였는데 전부 한 목소리더라고요. 용어 선택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용을 보면 별게 아니다. 그럼 국정원이 이 위임 통치라는 단어의 어떤 그 폭발성 이거를 모르지 않을 텐데 이거 그러면 단순한 어떤 그 부주의라든지 또는 뭐 세심하지 못한 어떤 단어 선택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뭔가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 이것도 궁금해요. 그런데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의 첫 그 데뷔 무대였습니다. 국정원장으로서 정보위 처음 나온 거고 박지원 원장은 이제 정치인 출신이지 사실은 어떤 북한을 뭐 오래 연구했다거나 뭐 이 분야에 어떤 전문성 있는 걸 표출하신 분은 그래도 아니고 북한과 함께 여러 차례 그 접촉도 하고 교류를 했잖아요. 뭐 저하고도 같이 북한 갔었고요. 그런데 말 그대로 그 청문회 때부터 보면 정치인다운 어떤 그 약간 좀 과시적인 행태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권력이양, 위임 통치 이런 것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뭔가 정치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그 습성이 작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지 이게 의도라거나 무슨 또 다른 어떤 북한 내 모종의 변화를 반영하는 어떤 그 메시지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또 국정원도 그 후에는 수습을 했어요. 어떻게 수습했죠? 뭐 후계자 이런 거 아니고 이인자, 후계자 이런 거 그런 뜻으로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또 주워 담더라. 그러니까 위임 통치라는 말을 할 때 본인은 무슨 뜻인지 알고 얘기했는가? 본인이라는 게 누굽니까? 국정원장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말의 뜻을 알고서 한 건가 이 점은 좀 저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뭐 후계자 얘기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뭐 후계자냐 아니냐 뭐 이제 뭐 앞으로 다 넘겨받는 거 아니냐 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또 일부 극우 유튜버는 또는 과거 이제 전 의원은 사망했다. 이런 얘기까지 엄청 나가셨죠. 엄청 자신 나가셨어. 있게 얘기하고 뭐 유고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럼 뭐 이거 뭐 근거 없는 이야기일까요? 아니 그 상상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에 대한 어떤 상상을 잘하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북한은 비정상 체제니까 곧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뭐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는 이렇게 믿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오히려 기대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건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렇게 행태를 보면은 상당히 우울한 지도자의 모습이 수시로 드러났던 건 사실이에요. 모습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뭐 북한의 매체를 통한 영상이나 이런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 전원회의 이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가 발표됐는데 이 인민들의 걱정과 근심을 내가 어떻게 지고 갈지 정말 걱정스럽다. 사실 뭔가 힘에 붙인다. 그다음에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2019년 작년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한 이후에
인민들이 정말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경치 좋은 데 가서 아무 성과도 못 내고 왔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외교 어느 네. 분야에서든지 어떤 인민들에게 약속했던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자괴감 또는 어떤 그 우려, 근심 그러면서 자책 이런 어떤 그 이미지들이 계속 지난 1년간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한 지도자의 이미지 그러면서 힘겨워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밤낮 국민만 걱정한다. 이런 어떤 그 인민 친화적인 네. 이런 메시지 이런 것들이 계속 1년간 이어지다 온다니까 상당히 그 디프레스 그러니까 네.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분이 혹시 통치 스트레스 아니냐? 근데 통치 스트레스는 뭐 문재인 대통령은 없습니까? 모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없습니까? 누구나 있겠죠. 예, 통치 스트레스라는 거 네. 그것처럼 주관적인 표현이 없어요. 자, 김정은이 추구했던 거는 성과주의의 어떤 국정 통치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계속 본인 입으로 하고 참모들은 반성문을 써서 노동신문에 다 내보내요. 내가 또 당의 간부들 전부 반성문 쓰기 바쁩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통치 스트레스라고 그러면 아니 저기 우리는 뭐 수해 코로나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옛날에 비해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통치 스트레스 때문에 마치 집단 지도 체제 내지는 어떤 후계 구도로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통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뭐 위임 통치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주관적이고 아주 비과학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전혀 그 뜻을 알 수 없는 이런 주관적인 용어를 정부기관이 쓴다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거예요.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공연히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정보공해라 그러는 겁니다. 정보공해요? 네, 정보공해.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만들고 억측을 불러일으킨다. 차라리 그런 정보는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현상이 사소한 북한의 어떤 권한 위양 또는 역할 분담을 가지고 약간 해석을 과장해버리면 이게 바로 정보 공해가 돼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억측을 불러일으킨다. 아니나 다릅니까? 당장 김정은 위원장 신변 이상설 또 나왔어요. 또 나와요. 계속 나오죠. 결국 지금 박지원 국정원 체제에 대해서 뭐 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박지원 체제 하에 어떤 국정원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평가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 야단 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국정원과 또 통일부 사이의 어떤 그 엇박자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뭐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들이 왜냐하면 이인영 장관이 이 국정원의 그 국회 보고 이후에 김여정 부부장이 2인자나 후계자 위상 확립해서 전권 행사한다고 보는 건 무리한 해석이다. 바로 이렇게 해석이죠. 다른 이야기 했거든요. 저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인영 장관이 이제 옳은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통일부도 지금 또 지적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물물 교환 관련해서 야심차게 준비했고 또 역량을 투입해서 뭔가 시도를 했는데 뭐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결국 유엔 제대 대상인 그런 기업과의 거래를 추진하다가 결국 무산된 거 아니냐. 북한의 고려인상공사인데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외화벌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하고 우리는 설탕 뭐 한 170톤을 줄 테니까 술을 그 인상공사가 이제 술을 만드니까 그거를 남측에 반입하겠다. 이런 물물교환 시나리오를 낸 거거든요. 근데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저기 이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북한에 대한 촘촘한 제재, 모든 물샐 틈 없는 제재가 지금 가동 중인데 북한의 외화벌이 기업은 제1호 제재 대상입니다. 그렇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영 그 통일부 장관이 그걸 모르고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정도까지 제재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아무리 유엔 안보리 제재라도. 그래서 본인은 돌파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이인영 장관 본인도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지적을 받으니까 알고 있었다라는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인영 장관은 장관 되기 전에 좀 접촉을 해봤는데, 장관 되기 직전에요. 그렇죠. 직전보다도 훨씬 더 전입니다. 원내대표 뭐 또 그 전 이렇게 해서 북한 문제를 이야기하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은 이런 국제 제재 틀이라는 게 어떤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남북 교류에 아주 부당한 그 장벽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부당한 장벽이더라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제도가 그렇게 촘촘하게 돼 있지만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라고 돼 있고 또 어떤 시기에는 이 제재는 제재의 목적이 사라지면 얼마든지 수정, 완화, 백지화할 수 있다고 그 결의안에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건 뭐냐면은 이게 북한을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라는 어떤 전략적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재가 그 범위를 초월해서 목적을 초월해 가지고 고통을 주고 또 그럼으로써 아무 죄 없는 주민들의 민생, 인도주의적인 교류, 또 정상적인 남북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이 교류까지도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정당하냐 이런 논란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 시각에서 보면 부당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우리 필요에 의해 가지고 설탕 좀 보내겠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설탕 뭐 170톤 갔다고 해서 세상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북한 술 한 35톤 받고 설탕 170톤 넘어가는 게 그래 설령 됐다고 칩시다. 뭐가 달라집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가로막는 제재안이라는 게 많으냐. 그럼 이번에 이제 북한 수해 또 식량난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방역 위기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거 방치하면은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옵니까? 이제 전염병 보십시오. 이제 그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는 한타 바이러스, 또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다음에 여름에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모기에 있을 걸로 보여지는 말라리아. 이거 저기 뭐냐? 어떤 휴전선이나 DMZ에서 방역을 안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다 내려와요. 사실 우리 장병 한 명도 사망했는데 이제 한타 바이러스로 지금 의심되고 있죠. 그거 들쥐가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유례 없는 기후 위기 속에서 DMZ에 드론을 띄워서 방역해야 돼요. 지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이 일일이 풀숲을 해지고 지뢰밭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론 방역이 어떠냐. 그래서 DMZ 일대에서 북한하고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빨리 이 방역 공동체, 의료 협력, 그다음에 공동의 기후 위기에 대한 대처 협의 이런 것들 안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데 이런 것도 가로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교류, 이 기초적인 어떤 사항들까지도 이렇게 국제사회가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면서 개입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 어떤 헌법적 가치,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품격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문제의식은 옳아요. 다만 이분이 그 청문회 때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말을 너무 앞세웠어요. 어떤 말이요? 뭐 대북 특사를 간다. 또 뭐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다. 또 물물 교환을 한다. 이렇게 너무 자꾸 단기 성과에 집착해 말을 했는데 이거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철학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냉각기에 맞춰서 상황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경항공모함 이야기도 준비했고 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한 게 있어서. 그거 재밌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끝났네요. 이게 댓글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끝나가지고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 본부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